네, 2026년 2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 강요 중에서 가장 주제넘은 사람이 정동영 씨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마구 오바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분석도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저런 엉터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군비 경쟁 시대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군비 감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전부 다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작은 하천인 대한민국이 서쪽으로 혼자 가겠다. 야, 이렇게 하면 박살나죠. 그리고 그는 국방 책임자도 아닌데 국방 문제를 마구 거론합니다. 국방과 통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NSC를 이끄는 국가안보실장인데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될 것,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것을 마구 합니다. 국무총리인가요? 너무 주제넘은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여정이가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 요구를 했죠. 그 5일 만인 2월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군사 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합의는 군사란 말이 들어가 있듯이 이거는 국방부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통일부가 왜 나서 통일부는 남북 교류나 담당하면 돼. 국방부와 통일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또는 국가안보실장이 돼야 되는데 왜 통일부 장관이 국방 문제를 거론해요? 자기도 이게 찜찜했는지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아직 안 가졌다는 얘기인가? 그럼 지가 이걸 왜 발표해요? 대통령이나 딴 사람이 해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방향이 옳지 않은데 이거는 자기 월권을 한 겁니다. 기자들이 국방부도 동의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광배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적절한 시점에 보고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정동영 씨 브리핑 직후에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9.19 군사 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느슨하게 발표했습니다. 자,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서로 비행체를 남기는 거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도 보낸 건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도 보낸 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도 이걸 논의를 해야 돼. 미국은 물론 보내지 말라 그러겠죠. 정전협정 위해서. 그러나 국방부는 복원 시기는 확정된 바 없으며 남북관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종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은요, 양측간의 합의도 어기면서 작전을 합니다. 왜? 안보를 위해서. 분명히 정전협정에서는 협정과 기타 구성문서에 따르면은 상대방 측에다가, 공작원을 투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투입하거든요. 또 무인기 넣지 말아야 되는데 넣습니다. 그래야만 적이 뭐 하는지 아니까. 그게 안보를 위한 건데, 그런 것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면 끝이 없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기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전협정의 관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자기 업무도 아닌 걸 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진짜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잔꾀를 뭔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독일 미넨에서 열린 북대서양지역기구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폴린 폴러시 잡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이재명 정권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GDP 대비 3.5%를 국방 예산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국가다. 나토 국가들은 이걸 못하고 있는데 비나토 국가인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3.5%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역할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핵 문제는 몰라도 나머지 문제는 한국이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콜비 차관은 나토 국가들도 GDP 대비 3.5%를 국방비로 쓰고 러시아를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왜 GDP 3.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미국에 약속하고 북한의 위협을 스스로 한국이 막겠다라고 선언했을까요? 이거는요, 바로 이런 정도영 씨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북한하고 짝짝꿍이 돼서 미국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 미국이 요구한 대로 국방비는 더 쓰겠다라고 해놓고 일단은 그래놓고 사실은 북한하고 짝짝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거, 정동영 장관이 하는 거 반대하지 못하도록 돈 쓰라고 하는 건 다 하겠다고 해놓고 뭐 쓸지 안 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돈은 썼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게. 북한 억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북한하고 잘 지낼게.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문제인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정권은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군비 감축을 하자, 뭐 핵을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가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북한하고 하는 회담은요, 세계 정세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냉전의 산물이 대한민국 한반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국제적으로 같이 갑니다. 미국이 경쟁국가와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한국은 남북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 군축을 다루는 가장 큰 회담은 과거 미국과 소련,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하는 군축 회담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솔트로 불리다가 스타트로 불리다가 지금은 뉴스타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몇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운반하는 ICBM, SLBM, 그 다음에 폭격기를 몇 개를 갖느냐, 운반수단하고 폭탄을 몇 개를 갖느냐 서로 약속한 건데, 이 협정이 26년 1월 달에 파기됐습니다. 더 이상 양측이 합의를 못해서 파기됐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현재는 1,400발, 뭐 700개 수단인가 뭐 그렇게 한정했는데 무한정으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자,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이 군축 협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솔트를 이은 스타트를 이은 뉴스타트. 이게 이제 유효기간 끝나고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뉴스타트인데 그게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과거 미국이 이제 솔트, 스타트, 뉴스타트를 맺을 때 그래 똑같이 이제 미사일은 죽였는데 상대방이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즉 사드나 GBI나 팩3를 많이 갖고 있으면 똑같이 10발이지만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막는 미사일 10개 갖고 있으면 나는 0개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일 막는 미사일을 ABM이라고 합니다. Anti Ballistic Missile. 그래서 ABM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사일 막는 미사일도 몇 발 이상으로 하지 말자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ABM 조약하고 뉴스타트가 같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 ABM 조약은 2002년도에 이미 파기됐습니다. 아들 부시 정부 때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뉴스타트나 솔트나 스타트는요, ICBM, SBM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사거리가 짧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앞에 베이스에 딱 빡 쏘기 때문에 빨리 날아와서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이 중거리 핵전력, ICBM하고 SLBM은 스타트나 뉴스타트로 하니까 빼버리고 그 이하의 미사일을 모두 없애자는 Intermediate Nuclear Forces Treaty를 맺습니다. INF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요, 미국과 러시아는 ICBM, SLBM은 서로 합의해서 몇 개씩 갖지만 그 이하에는 핵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중국이 이 중거리 핵전력을 한 500개로 확 늘려왔어요. 자기는 어느 나라하고도 핵 군축 협상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려왔죠. 그것이 이제 중국도 끼자 그랬더니 중국이 싫다고 해서 이 INF 조약이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8년에 파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국빈방문에 시진핑을 만날 때 대만의 중앙일보인가가 한국이 압박을 받는 게 뭐 몇 가지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은
한국에게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게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없죠. INF 조약은 2018년에 파기했지만 내용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커지면은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해서 중국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시진핑이 이재명한테 압박을 넣었을 것이라고 대만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었죠. 자, 그만큼 이제 INF 조약은 중요한 건데 이 조약이 파기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소련이 맺었던 게 INF 조약, ABM 조약, 뉴스타트 조약 3개인데 이게 모두 3개가 다 파기됐다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핵 무한 경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왜 파기했느냐? 지금 골든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어. 자, 미국은 MD를 갖고 있죠. MD라고 하는 거는 바다, 해면이나 땅에서 발사해서 적 미사일을 잡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SM-3 미사일을 쏘고 육지에서는 GBI나 사드, 팩3를 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다 보면은 그 탄이 자기 나라 바다, 자기네 함정이 있는 바다 또는 미국 영토에서 떨어지죠. 낙진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골든돔이라고 그래서 우주에다가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 위성 띄워놓고 거기서 레이저를 배치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쏘는 순간에 딱 때리는 거예요. 레이저로.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죠. 그럼 그 낙진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 떨어지죠. 이런 골든돔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을 지금 완성해 가는데 왕복선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MD하고 골든돔으로 완벽한 방어를 하니까 소련이나 중국 핵무기 만들려면 만들어봐. 우리는 골든돔하고 이거 있으니까 문제 없어. 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골든돔이 없죠. MD도 없으니까 미국이 때리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비 경쟁을 벌여서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의 가랑이를 째고 있는 거예요. 군비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한반도에서 군비 통제하겠다고 정동영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일부를 봉헌하겠다.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넘었고 정세도 보지 못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장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북한하고 어떻게 짝짝하면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러한 정권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뜻 있는 분들이라면 정동영 하야 운동을 벌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